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교성교실을 하고 있는 손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사대학 네 번째 시간이죠. 제목을 사랑의 기술로 잡았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언뜻 생각하시는 것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수 있겠군요. 그 책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많은 개념의 이해와 그리고 또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실제적인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그 아이 옆에다가 건강한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규정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건강한 아이가 그 병든 아이를 이렇게 어깨로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일까요? 죽어가던 아이가 심장 박동이 되살아납니다. 결국은 살아났다는 기적을 글을 읽어본 경우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무엇일까? 사람을 회생시키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어떤 대학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새로 이제 전공 가셔가지고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답니다. 처리된 걸 봤더니 25년 전에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 빈민 지역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인 것은 청소년 200명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건데 봤더니 보고서의 맨 마지막 평가는 가망 없음, 소망 없음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200명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풀어가지고 200명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가? 그런데 학생들이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옛사람들을 찾는데 그 가운데 180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답니다. 20명은 이사를 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형편을 봤더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 175명이 정상적인,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전에는 가망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학생이 아닌가요? 그 어른들이. 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라고 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누굴까요? 공통된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직접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모두 다 얘기하더군요. 선생님 때문이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길래 청소년들을, 가망이 없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이제는 할머니 되시는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200명의 가능성이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어려운 가망성이 없는 청소년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랑이죠. 사랑은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하게 될 때 성공하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고 그랬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학생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좋은 관계라는 말을 할 때 존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군요. 사랑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 단계를 봅니다. 그 첫 번째, 호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뭘까? I like you. 난 당신을 좋아해요. 거기엔 이유들이 있겠죠.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아마 외모일 것입니다. 외모.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설득의 심리학인 책에 보니까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더군요. 예를 들어 모의 재판에서 그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모의 재판하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 같이 놓고 있을 때 피해자가 더 잘생겼다. 그러면 벌금이 뛰고요. 10만 51달러더군요. 가해자가 잘생겼다. 그럴 땐 벌금이 6,500달러로 내려가더군요. 잘생긴 사람이 어떤 가해를 했을 때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호감, 특별히 외모,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아마 재능일 겁니다. 재능.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김남일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그런 월드컵 때 가장 각광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능력이겠죠. 학생들은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한 분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공통점이 있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네 번째, 친절한 사람. 자기네 친절한 사람을 아이들은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오해가 된다면 관계는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엔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좋지만 이해보다 더 좋은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신뢰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애정이라는 것이죠. 서로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받고요. 이때는 1대1 관계가 형성되죠. 때로는 질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만 선생님을 좋아하고 싶어. 나는 너만 좋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땐 서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서 마지막은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떠지죠. 그리고 모든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죠. 호감을 갖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애정을 주는 것.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속성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100만 불짜리 기술입니다. 100명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100명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이죠. 1000명? 1000명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랑의 기술은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의 기술 얘기할 때 우리 두 가지 단점을 지적할까요? 첫째로 뭐냐면 사랑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한다는 것. 왜냐하면 기술이 없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왜냐하면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기술의 첫 번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은 관심에 시작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쳐다본다, 이름을 불러준다, 말을 건다. 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이가 왔을 때 다른 데 쳐다보거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나 물어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봐야 됩니다. 인사를 해야 되죠. 이름을 불러줘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카드를 하나씩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적는 것 가운데 특별히 좋은 경험을 적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좋았던 얘기,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좋았던 행동.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강의를 참 잘하세요. 목사님 참 좋은 분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한테 하셨을 때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사탕을 하나 주거나 아니면 선물 하나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는 거죠.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나면 선물을 줍니다. 꼭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은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짝사랑이라고 말하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 혼자 생각하는 것,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적습니다. 알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느냐, 전철 타고 가느냐, 자전거 타고 가느냐, 자전거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이것 참 중요할 수 있죠. 학교를 끝나고 어딜 가느냐, 곧장 집으로 오는가, 학원을 가는가, 아니면 독서실로 가는가, 돈이 있으면
없으면 도서관으로 가는가? 아니면 PC방으로 놀러 가는가? 아니면 주유소 가서 총 쏘는 걸 하는가? 주유를 하든가? 각각 상황 따라 틀려질 수 있겠죠. 그걸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쭉 적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A4용지에 석장이 적더군요. 그리고 연습을 해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냥 막 물으면 곤란하고 그리고 기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답을 다는 겁니다. 답을 다는데 첫째로는 관찰하는 거죠.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물어봅니다. 아니면은 전화로 물어보든지 친구를 통해서 물어보든지 답을 달아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방에게서 아, 나한테 관심 있으시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내 스스로가 갖는 것은 그 아이를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이해가 많아지죠. 그러면 신뢰가 되죠. 신뢰가 되면 애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써먹는 거죠. 너 전에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지? 하고 갖다 주면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 그런데 나도 잊어버린 그 얘기를 선생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놀라죠. 너 이거 참 좋아하잖아, 곰돌이 풀을. 그리고 곰돌이 풀에 있는 선물 하나 주면 놀래죠.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다고요. 상대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존중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청소년, 문제 있는 청소년 30명, 문제 없는 청소년 30명을 그룹 모았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너희들 부모들은 너희를 인정하던가? 그랬더니 이쪽에 비행 청소년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이 모범 청소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유동성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했대요. 그게 언제냐? 했더니 모두를 얘기하는데 24시간 이내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이 24시간 이내에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해주면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정을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정하는 모습의 중요한 모습이 칭찬이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습니다. 하고 칭찬하면 처음엔 쑥스러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보상을 하고 싶어져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칭찬하거나 주머니에는 껌 하나 주거나 나중에 껌을 사다 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랑이 맞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오고 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칭찬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칭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데 야, 난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 네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워. 만약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난 너를 선택하겠어. 정말 너 대단하다. 참 네가 보고 싶다. 난 네가 정말 좋아. 이런 표현들, 이런 애정 어린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난 널 사랑해 하는 단순한 애정 어린 표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넌 참 의지가 강하구나. 내 눈은 참 아름답다. 내 생에 너는 나의 큰 기쁨이야.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 아이들의 어떤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했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해서 참 넌 좋다 하는 칭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관계를 맺었을 때 상대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기대를 채워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입니다.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서 피곤해서 난 피곤해.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이 기대하는 아이들이 기대하는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는 일해야 돼. 나하고 놀아줘야 돼. 아내도 기대합니다. 남편은 일해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이란 건 나 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 아니냐? 남편의 일을 해라 하고 아내가 요구할 때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기대를 누구나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기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생계적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정 욕구를 채워주기도 바라는데 기대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 사달라, 공부할 시간에 재밌게 해달라, 끝나면 같이 놀아달라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대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케어링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필요를 발견해 보는 건데 이 필요라는 것은 기대하고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기대는 안 해주면 속상하죠. 근데 필요는 안 해줘도 괜찮을 만한 작은 일입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상대가 그 일을 도와주면 잔잔한 감동이 되거든요. 한번 그 일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물이 먹고 싶은 사람이 물을 갖다 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 감동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는 겁니다. 이건 선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중요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으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나한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는 거죠. 그러면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좋아하는 워크맨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귀에 쟁쟁할 때 저한테 숙제를 받았습니다. 학생을 사랑해라. 주어라. 뭘 줄까 하다가 학생이 좋아하는 이 워크맨을 주기로 했어요.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 늘 쓰는 거지만 아낌없이 줬습니다. 줬더니 학생이 변화된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가지고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음악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가지고는 다른 음악 듣지 않고 교회 음악만 듣겠어요. 선생님 공부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절 나오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 나가지 않고 공부 끝난 다음에 나가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랑의 예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김재란 선생님이 잠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또 얘기를 나누죠. 저는 목사님께 교사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김진아고요. 사랑의 기술 숙제를 일주일을 했는데 참 좋았다. 제 숙제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숙제 기간이 일주일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틀 동안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찾았어요. 숙제로 받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숙제를 하고 싶어서 일주일 중에 이틀 동안은 하나님 숙제지만 정말 내가 딱 지금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숙제를 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듣게 됐냐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엄마 커피를 타주다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좀 열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걔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하고 함께 이 숙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번은 지식인데 아는 걸 쓰고 모르는 걸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걸 쓰는데 이름 알고 학교 알고 학년 알고 언니가 고등부에 있고 엄마 아빠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직장도 성함도 몰랐고 그래서 모르는 걸 적기 위해서 A4 용지 3장을 갖다 놓고 막 적었어요. 학교에서 뭐 좋아하니? 뭐 무슨 과목 좋아하니? 잘하는 게 뭐니? 친구는 많고 뭐 나중에 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쭉 썼더니 A4 용지 3장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시간이 좀 그랬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있지 선생님 비 와서 전화했다? 넌 비 오면 뭐하니? 선생님 비 오면 이렇게 불 꺼놓고 커튼 치고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는데 넌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학교 얘기하면서 전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중을 다녔고 선생님은 여고를 나와서 있지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 막 우르르 모여서 밥 먹고 그랬다? 니네도 그러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먹는데 저 혼자 먹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에 그럼 친한 친구가 다른 반에 있나 보다. 그럼 집에 갈 때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같이 가는데 저 혼자 가요. 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미안한 마음에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럼 친한 친구가 다른 학교에 있나 보다. 편지 쓰는 거 좋아하면 편지 쓰면 되겠다. 그랬더니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줄 친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참 미안해서 그랬어요. 국민지 되게 외롭겠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늘 혼자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있지 누구야 좋아하는 거 있니? 선생님은 잘하지는 못하는데 수학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수학과를 왔는데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없는데 안 해도 되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건 어떤 과목 그래? 그랬더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있지. 나중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야 좀 찾기 쉬울 텐데 너 그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전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막 잘하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의욕 없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중고등학교 때 모습도 생각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언니가 고등부에 있는데 언니는 되게 예뻐요. 얘는 키도 좀 작고 그냥 평범하게 생기고 친구도 별로 없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특별히 없는 아이인데 언니는 막 고등부에서 예쁘죠. 그리고 국악예고 다니고 작곡을 전공하고 막 악기도 다 다루고 친구도 핸드폰 삐삐 친구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교회에서 봤을 땐 드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언니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들 그런 것들도 좀 봤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가 그래요. 근데요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끊을까 봐서 아이가 계속 말 끊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려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오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안녕 인사해주고 집에 갈 때 누구야 잘가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여서 말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통화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참 많고 그런데 이야기할 사람은 없고 들어주길 원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걔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가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봤지만 별로 아는 건 없었는데 그렇게 40분 통화를 하고 나니까 아이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 정말 내가 좋은 친구로 옆에 있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칭찬인데 제가 칭찬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칭찬할 거리 5가지를 종이에 써가지고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너 이래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이랑 만나서 뭘 먹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몇 가지 너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물론 근거를 대면서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걔가 눈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숙제하는 거 티나지 않게 그랬어요. 얘기했지 너 눈이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되게 막 그래요. 눈 안 예쁜데요? 막 먹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있지 선생님이 보니까 눈이 되게 예뻐. 그래서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그랬더니 저 정말 눈 안 예쁜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 눈이 예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웃는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야. 선생님 눈 예쁜 사람 되게 부러워하는데 야 너 되게 좋겠다. 그랬더니 저 정말 눈 안 예뻐요. 근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눈 되게 예뻐 인정을 해주니까 하긴 엄마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모가요 그러면서 막 안 물어본 얘기를 해요. 말 많지 않고 자기 얘기 별로 안 하는 성격인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쑥스러워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갈 때는 아이가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6개월을 봤는데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혼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게 되게 고마웠고 또 하나는 칭찬을 해줬다는 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건데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줬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아서 갔었어요. 세 번째는 책임인데 책임은 아이가 저한테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잘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통화하면서 아이가 계속 친구가 없어요. 혼자 가요. 밥 혼자 먹어요.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친구가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이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전화해서 그랬어요. 있지 내일 토요일인데 선생님이랑 12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서 여중 근처니까 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베스킨라빈스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선생님이랑 깍지 끼고 집에까지 가자. 선생님이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전화해서. 물론 당황해하면서 되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만나러 딱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때 삐삐였는데 삐삐가 왔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다시 집으로 가서 음성을 딱 들었더니
걔였는데 선생님 오지 마세요. 그리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서운했어요. 나 되게 바쁜 사람이고, 나 숙제도 해야 되고,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나 친구도 만나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나 되게 바쁜 사람인데, 막 오지 말라고 딱 끊어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집에 와서 좀 시간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이유라도 들어봐야지. 그랬는데, 아이가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그 마지막 시간 과목이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좀 화가 나셨는데, 아이들한테 오늘 종례는 3시에 하겠다고 딱 나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그러면 제가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공중전화를 가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선생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 못 만난 그 아쉬운 마음으로 선생님 오지 마세요 그렇게 끊은 거였대요.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종례를 끝내고 다 가셨대래요. 그래서 자기 되게 속상했다고 그 얘기를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그런 마음에서 오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에 그러겠지. 오후에 또 만나도 돼.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거 지켜지진 않았지만 아이의 목소리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얘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계획한 것이 아이가 저한테 책임으로 제가 져야 될 거,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었어요. 4번째는 필요인데 필요는 제가 안 해도 된대요. 누군가가 해줘도 되고 딴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자세히 보면 보이고 그리고 채워주면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배웠어요. 이것도 전화 통화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누구야 있지? 맨날 먹어도 안 질리는 게 뭐야? 그랬더니 피자랑 햄버거랑 김치 부침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가 피자 사준다고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린대요.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났을 때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김치 부침개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되게 못하고 되게 안 좋아하지만 새벽 2시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있지 선생님이 너 주려고 김치 부침개 만들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서 안 믿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저기 토요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음식 만들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음식을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제가 걔를 주려고 새벽 2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에이 이러면서 안 믿는 척 했는데 내가 정말이야 너 주려고 선생님 만들었어. 그랬더니 설마요 이러면서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나면 선생님 초대해서 한번 너 이렇게 대접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처럼 초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고 그리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보자 이러면서 오겠다는 뜻도 밝혔었어요. 그런 필요들을 채우면서 둘이 좀 많이 친해졌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는 건데 이거는 아이한테 참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주라고 했었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뭘 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관계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막 온 적이 있었거든요. 김수경 씨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인데 그 책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이러고 책을 선물했는데 이렇게 좀 뚱하게 받았어요. 원래 반응이 좀 뚱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좋은 책이라고 꼭 상대방에도 좋은 책은 아니고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숙제 발표하면서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카세트가 되게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좀 비싼 걸 사셨대요. 근데 사랑의 기술 숙제하면서 그 대상 아이가 되게 그게 필요한 아이였고 가지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카세트랑 찬양 테이프 2개랑 충전기랑 그다음에 건전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줬는데 아이가 받아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 와서 막 그러더래요. 이거 선생님한테 되게 필요하고 비싸고 되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정말 가지고 싶었다고 그래서 주셔서 참 감사한데 선생님 내가 이걸로는 가요 안 듣고 찬양만 듣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요 듣지 말고 찬양 들어 말하지 않아도 필요들을 채워주고 정말 좋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면 아이가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었어요. 예, 그렇게 일주일 숙제하면서 아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랑 가장 친한 선생님이에요. 보신 선생님들도 그렇게 일주일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사랑의 기술 이것은 학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교육의 시작이 되죠. 성공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5가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실천해 보시면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한 주나 두 주씩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한번 장악을 해 보십시오. 아이를 사랑의 포로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